안녕하세요. 우리가 집을 짓다가 10년 늙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집 짓다가 망가진다는 얘기도 하죠. 또는 집 짓다가 땅 뺏기고 거지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주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 짓다가 10년 늙는 모습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세스로 망해가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 시공자의 공사비 유용 문제. 요게 늘 있는 얘기죠.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받아서 다른 데로 유용하는 거죠. 거의 100%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돌려막기 하는 거죠. 다른 현장과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거죠. 허가방 도면으로 덤핑 수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통 구청 앞에 건축사들한테 설계를 의뢰할 때 평당 얼마입니까? 할 때는 상당히 싸게 해주죠. 왜냐하면 허가도면이거든요. 허가도면. 그러니까 허가도면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도면입니다. 이거 가지고 건축 허가를 득하는 거죠. 그리고 시공자가 어떻게 소개를 받냐. 보통 설계사무소에 뭐 김산무, 박상무, 박전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영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영업자에 의해서 시공자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만약에 10억이잖아요. 10억이라면 이 김전무, 박전무 설계사무소의 영업자들은 5천만 원 정도 뒷돈으로 받는 거죠. 커미션, 소개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허가 도면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좀 상세 도면이 있거든요. 상세 도면 내지 우리가 이제 실시 도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실시 도면을 그릴 능력이 안 돼요. 저희도 건축사들을 채용할 때 건축 계획안을 가지고 와봐라. 또는 허가 도면을 뭐 상세 도면으로 일부 그려봐라 하고 숙제를 주는데 못 그려요. 요것만 그려버릇 해가지고. 그러면 이 허가 도면 가지고 견적 산출이 가능할까요? 허가 도면 가지고는 견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세 도면이 있어야 돼요. 상세 도면. 이 상세 도면을 근거로 그 물량을 산출하죠. 투입 물량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의 요구사항. 외벽은 어떤 재질로 해달라. 샤시는 어떤 재질로 해달라. 내장재 하나하나는 어떤 재질로 해달라. 이러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견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있어야. 만약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특히 비싼 가구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평당 건축비는 뭐 무의미하지만 그냥 500이다. 결과적으로. 근데 허가도면 가지고 대충 420, 평당 420 이런 식으로 수주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수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를 중간에 중단시켜버리는 거죠. 중단시켜버리고 자기가 그때 덤핑 수주했다나 그리고 물가하고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나 그러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추가 공사비까지 주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넘어가요. 훨씬 더 비싸게 공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사 중단 후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다투게 되면 6개월 예정 공사기간으로 약정했는데 이게 1, 2년에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준공도 내고 하던데 월세도 놓고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은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집을 제대로 짓나 보다 하지만 건축주는 완전히 속이 문드러진 거죠.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고생한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대출 이자니 뭐니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다 날아가게 돼요.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를 마련해서 지불했다. 그러면 공사기간 2년 만에 준공을 냈다. 근데 너무너무 비싸게 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뭐 위례 신도시에 2주자 택지를 소유하신 분이 6억 견적을 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끝내보니까 10억이 들어갔다. 2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영업이익이 없게 됩니다. 근데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건축비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를 지불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중간 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공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새로운 시공자는 뭐죠? 거의 외상공사 해주겠다는 시공자죠. 사채라도 얻어서 1억 정도 계약금으로 주시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공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공자는 더 큰 사기꾼이죠. 요 1억 원의 현금에 눈이 먼 자입니다. 이 더 큰 사기꾼.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공자를 만나는 경우도 봤는데 계속 사기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1억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하는 시공자들. 그 특징이 어떻게 생겼죠? 일단은 목소리가 위안을 주는 아주 평안한 점잖은 목소리,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가장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예의 바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는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금리 사채까지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도 공사하는 척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를 중단하게 돼요. 그래서 외상공사 해주기로 했는데 왜 공사 안 해주시냐고 그러면 아니 계약서에 외상이라는 표현 없다. 돈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있냐. 아주 약한 사기꾼입니다.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마무리 공사는 건축주가 알아서 업자 세팅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직접 마무리 공사한다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공사의 종류별로 업자 선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남이 하던 공사를 맡아서 해준다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업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일거리가 없으면 남이 하던 공사를 맡아서 하냐고요. 일거리가 없다고요? 불성실한, 역시 더 큰 사기꾼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게 됩니다. 장기화. 근데 건축비 대출 이자, 건축비 대출 연장하게 되면 막 원금도 상환하라고 그래요.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라. 사채 이자도 있지. 세금도 못 내지. 그러니까 토지가 경매 집행돼서 경매로 나오는 게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아니 공사비가 만약에 뭐 6억이다 또는 10억이다 뭐 4억이다 3억이다 그런데 일부를 외상해 준다고요? 일부를? 건축비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일부를 외상한다고요? 이런 업자들은요 거의 100%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현금을. 언제 외상해 주기로 했냐고 하면서. 그러면 건축주는 보다 못해 사채까지 끌어가지고 추가로 지급하는데 추가 지급한 돈도 유용합니다. 결국에는 공사 중단, 이자 감당의 한계. 하드고 업체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들어오죠. 토지 또는 토지와 건물에 일괄 경매가 청구되죠. 건축비를 대출한 은행이나 사채업자가.
집 짓다가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공정부터 공사비를 유용합니다. 초기 공정부터 13억짜리 공사였는데 송파에서 3억 원을 줬대요. 시공자한테. 공사하는 척 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갑은 노후 부부였는데 을을 찾아 헤매다가 4개월 동안 찾아 헤매다가 저를 알고 이제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시공자 행방불명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까 제가 공사하는 척 하다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문제죠. 형사 문제가 아닌 단순 민사 문제죠. 하나도 공사 안 하고 도망갔다면 사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하는 척 하다가 일부 공사하죠. 목수 4명 집어넣고 형틀 목수 몇 명 집어넣고 또는 철거 공사 좀 진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러면 민사 문제, 민사 문제. 나 돈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뭐 토지비 뭐 10억 원이다. 땅값이 또 공사비가 뭐 10억 원이다. 뭐 빌라를 짓는데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는 거죠. 총 사업비 20억에. 외상공사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외상공사 하지 마라. 금융 PF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찾아보면 100% 공사 대금이 세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PF는 별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기꾼만 믿고 목소리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예의 바르다고 사기꾼만 믿고 거래하지 마시고 저처럼 인상이 좀 안 좋아도 인간적으로 좀 된 사람들을 믿으셔야지 그런 사람들을 믿고 거래했다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집 짓다 10년 늙는 모습 첫 번째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